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앞서 제가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2021년 모빌리티 쇼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디자인 편 두 편을 정리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디자인 편을 통틀어서 최종 순위,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주행거리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어떤 전기차를 살래 했을 때 3등, 2등, 1등을 뽑은 순위니까요. 이것도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위는요, 바로 벤츠의 EQE 모델입니다. 벤츠는 이번에 모빌리티 쇼에서 가장 핫한 전기차 부스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EQS, EQS의 AMG 모델, 그리고 EQE, EQB SUV 모델 뿐만 아니라 G바겐의 정동화 모델, EQG 모델까지 해서 총 5가지의 전기차를 쏟아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뽑은 EQE를 3등에 뽑은 이유는요, 일단 디자인 측면에서도 외관 디자인도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제가 순위에 다 올렸던 만큼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정말 완벽에 가까운 곡선의 미학을 보여준 최고의 전기차라고 꼽을 수 있었습니다. 외관 디자인에서 제가 지리산 둘레길을 언급하긴 했었는데, 원 보우 디자인이라고 해서 활을 당길 때 그 꺾이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대로 루프 위에 얹은 그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최고의 자동차였습니다. 일단 벤츠가 가지고 있는 MEA, 벤츠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실내에도 공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레이아웃 구성이 뭔가 꽉 차 있는 구성이라서 양쪽 폭에 대한 부분은 시트에 앉았을 때 칵핏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심각한 칵핏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양쪽 폭이 너무 조금 좁지 않나 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전체적인 무릎 공간이나 폭이나 뭐 이런 부분도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EQE임에도 불구하고 EQS, 플래그십 전기차 세단과 큰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 엠벅스 하이퍼 스크린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의 배터리는 90kW로 굉장히 넉넉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준으로는 최대 660km를 인증을 받았는데, 제가 부스에서 설명 듣기로는 500km 이상 인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단 중에서도 굉장히 넉넉한 주행거리를 가진 불편함 없는 전기차로 출시가 될 것 같고, 최고 출력이 292마력, 토크는 환산하면 54.1kg 정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자인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전혀 없고, 트렁크 공간이나 2열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나왔고, 무엇보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 굉장히 경쾌한 주행과 정숙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차량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차량은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전기차 중에 가장 여성분들에게 어울리는 전기차가 아닌가, 그럴 정도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자, 이어서 2위는요, 바로 기아의 니로입니다. 자, 니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자인편, 실내, 실외 디자인편에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차였습니다. 종합 순위에서 제가 2위를 꼽았습니다. 외관 디자인이 너무나도 파격적으로 많이 좋아졌죠. 정말 좋아졌지만 이 차보다 더 예쁜 쟁쟁한 전기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에서는 제가 꼽을 수가 없었고, 실내 디자인도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통해서 실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았고, 또 가까이서 니로 전기차도 가까이서 보면은 실내 디자인이 다 보였거든요. 별로 특색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봤을 때, 제가 딱 봤을 때도 이 차는 가성비의 차라는 게 확 느껴질 만큼의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런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져보지 않아도 저게 어느 정도의 플라스틱인지 눈으로 보이는 정도였기 때문에, 기존에 출시됐던 니로 1세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실용성, 가성비로 굉장히 좋은 차였기 때문에 이번 2세대 모델도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뭐 가격이라든지 주행거리라든지 모터의 출력,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차량을 내외부적으로 여러 번 봤을 때 절대 비싸게 나올 전기차가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디자인이 C필러의 가니쉬가 독창적으로 들어간 부분, 또 그 부분이 에어커튼 역할도 해주는 기능성으로도 아주 좋은 부분, 전면 디자인도 보면 굉장히 우람해지고 볼륨감이 커졌기 때문에 니로가 가지고 있었던 5개 T 디자인이 완벽하게 보완된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이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내년에 보조금이 더 축소가 되고 커트라인도 5,500만 원으로 축소가 되는 마당에 이제는 6천만 원 이하가 됐다고 해서 박수 칠 만한 전기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니로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로도 나올 수 있는 가성비의 최고의 전기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세대 니로가 보여줬던 것처럼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을 만한 공간을 분명히 보여줄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거는 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전면부 디자인이 이 그릴 쪽에서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제 눈에는 이 전기차에서 보여줬던 전면
있는 그릴 디자인이 하이브리드에 더 어울리는 것 같고, 하이브리드에 있는 그릴 디자인이 전기차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니로는 제가 장담컨대 출시하는 시기에 맞춰서 보시면 가격이나 성능이나 주행거리나 공간감에 있어서 전혀 손가락질 할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차이기 때문에 2등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대망의 1위, 바로 아우디 Q4 e-tron입니다. 일단 차박 캠핑이 우선인 저에게는 SUV 차량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마음에 드는 미래지향적인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가득 품고 있는, 그리고 볼륨감도 굉장히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이 Q4 e-tron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차의 가격이 6천만 원 이하로 출시가 된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 중에 장점이었고, 근데 이게 5,500만 원으로 커트라인이 끊기면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디자인편에서 강조를 했었던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너무나도 탐나는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차량은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는데, 스탠다드 버전으로 볼 수 있는 Q4 e-tron 35 모델은 55kW 배터리의 후륜 구동입니다. 그래서 349km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모든 주행거리는 WLTP 기준입니다. 그리고 40 모델은 82kW 배터리로 굉장히 넉넉하게 늘어나서 150kW 출력의 주행거리는 520까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50 모델은 퍼포먼스 모델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터가 듀얼 모터로 들어가서 앞뒤 4륜 출력이 나오면서 220kW라는 고성능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도 180km까지 나오면서 주행거리도 나쁘지 않아요. 488km까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Q4 e-tron에는 아우디가 독자 개발한 굉장한 회생제동 기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기차에서 회생제동 레버나 아이페달 모드나 테슬라처럼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회생제동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물리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은 초반에는 회생제동이 들어가긴 하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은 물리적으로 바퀴를 잡아주는 형식으로 지금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Q4 e-tron에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절대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개입되지 않고 최종 정차할 때까지 계속 회생제동으로 차를 잡아주는 이런 회생제동 혁신 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브레이크에 물리적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회생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에게도 회생제동에 대한 어떤 적응 기간이 필요 없이 그냥 내연차처럼 똑같이 타도 브레이크만 밟아도 회생제동이 최대 효율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굉장히, 국내 인증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5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회생제동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브레이크 패드가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에 라이닝이나 브레이크 패드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브레이크 잡는 거는 있고, 선행하는 차와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충돌 직전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물리적으로 브레이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압에 대한 계산에 대한 로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처럼 브레이크 패드를 쓰지 않게 되면 중간중간 그 사이에 먼지가 쌓이거나 이물질이 끼거나 작동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혹은 장시간 주차 이후에 시동을 걸 때에는 자동적으로 회생제동이 아니라 2회에서 3회 정도 브레이크 패드가 물리적으로 맞물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물질이나 먼지 같은 걸 떼어내고 패드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실제 운용할 때는 굉장히 높은 주행거리 효율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실내 디자인은 아쉬운 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 순위 매길 때도 Q4 e-tron은 들어가지가 않았었는데, 아우디라는 브랜드의 어떤 가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넓은 실내 공간, 우람한 차체, 하이테크적인 디자인과 기술, 차박할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은 SUV라는 점이 제가 1위를 뽑을 수 있는 전기차였습니다. 네, 이렇게 열흘간의 모빌리티 쇼를 끝을 내면서 날마다 부스로 돌아다니면서 봤던 차 또 보고, 봤던 차 또 보고, 탔던 차 또 타보고, 정말 갖고 싶은 전기차가 많은 그런 모빌리티 쇼였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기차들은 너무나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모빌리티 쇼를 통해서 이 독일 3사가 그동안 벼르고 벼러왔던 그런 차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명실상부 최고의 자동차를 뽑아내는 이 브랜드들에서 앞으로 출시되는 더 많은 전기차가 기대가 되는 그런 모빌리티 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도날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사고 싶은 전기차는 이 모델입니다. 소닉. 완벽한 라인, 파라매트릭스,
클래식한 실내 디자인. 사실 이걸 사야죠.